여성가족부를 아예 없애버리자. 청취자 여러분은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대선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와 여성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는데요. 신지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으셨죠? 예, 어떻게 들었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허, 저는 국민의힘 쇄신의 기대가 컸는데, 네, 정치권에서 이런 말을 먼저 한다는 것을 보고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여성 혐오적 주장을 하시면서 좀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께서 이제 그 효과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절반이 지금 여성인데,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이 당명에는 네, 힘을 국민을 위해서 쓰라는 국민의 힘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예, 그 힘을 국민이 아니라 국민 공격하려고 쓰는 것 같고요. 아하, 지금 대선 주자들께서도 국민 모두를 대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대표하는 반쪽짜리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성 혐오적인 발언으로 이익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혹시 그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젠더 이슈로 토론도 하셨잖아요. 예. 어, 대표적으로 어떤 여성 혐오적 발언을 했고 어떤 이익을 받는지 조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에 나가셨을 때도 여성과 남성 간의 젠더 갈등이 문제다 이런 음, 주장들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네, GS25 이제 손가락 문제 같은 경우에도 뒤에 메갈리아라고 하는 뭐 남성 혐오적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는 유언 비어를 계속해서 주장하셨죠. 그리고 아하, 그 주장으로 이제 여성 혐오적인 집단의 표를 모았고, 그리고 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 남자 표심을 관심에 두는 음, 주목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젠더 갈등이 심한데 이걸 이용을 했다. 그래서 특히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마치 서로 지금 현재 갈등 중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저는 지금 있는 20대 남성들을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라벨링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 지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인데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차별을 더 심화시키면서 자신의 표몰이를 하고 있는 포퓰리즘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 가족부가 지금의 형태로 있는 게 맞느냐라는 방법론적인 문제 제기다. 여성 네. 가족부란 형태는 여성 문제 해결에 가장 안 좋은 방식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부족한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 말처럼 여가부가 캠페인 정도 역할을 한다, 음, 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예. 왜 그럴까요? 과연 형태의 문제일까요? 음, 저는 여가부가 뭐 늘상 지적받았었던 것처럼 예산이 너무나도 작고 네. 지위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대한민국 한 해 예산 550조 중에 여가부 예산은 1%밖에 안 되는데 네. 이마저도 가족과 아동 관련한 정책의 예산을 빼면 음, 정책 같은 경우엔 98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네. 전체 예산의 0.016%밖에 안 돼요. 음, 이걸로 어떻게 여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가부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부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늘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9171님 등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고요. 네. 지금 신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중요하다면 그 이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여가부가 보통은 뭐 여성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처 아니냐 이런 오해가 많으신데요. 네.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 가족 관련 정책들을 모두 다 포괄해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거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네.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에 크게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 예.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그리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한국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통합 지원하거나 굉장히 광범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폐지가 되면 지금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능을 파편화시켜서 이렇게 짧게 쪼개가지고 다른 부처에다가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가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거고 네. 그 피해는 모두 다 국민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성범죄 발생이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이 하루에 5번 발생하는데 그건 더 늘어날 거고 살인, 강도, 방화 같은 다른 강력 범죄가 그 발생률이 낮아질 때 성범죄만 한국이 유독 급증했어요. 관련해서 피해자의 지원 같은 것들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문화 개선 정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 지금 있는 그 피해자들과 여성들의 지원을 끊는 정책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위기에 처해 있는 약자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야당에서 여성가족부를 파편화시켜서 나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대표적으로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신에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하태경 의원도 역시 대통령 직속 젠더 갈등 해소위원회를 대신 만들자 이렇게 대안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신재 대표의 표현대로라면 파편화시켜서 나누는 것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부가 지금 있는 부처로 신설되기 전에 원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예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죠. 1998년도에. 네네. 네, 근데 그때 예산과 인력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결국 여성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신설했을 당시에도 예산 부족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서 물론 지금도 부처 중에 꼴찌 예산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정부 부처와 직속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한이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네. 위원회로 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고요. 어떤 분들은 여가부가 이렇게 단일 기구로 존재하는 국가는 없다.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2015년 기준으로 여가부 같은 독립부처 형태를 갖고 있는 국가가 137개나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통 형태의 부처를 둔 게 191개 나라예요. 네. 저는 한국이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크지만 이 이름도 문제입니다. 여성 성평등 성폭력 대책위원회 이런 게 아니라 젠더 갈등 해소위원회를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있는 성범죄 혹은 성차별의 문제를 그냥 젠더 갈등으로만 취현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야당이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하시는 배경에는 다수의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고 10만 명 넘게 동의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여론의 배경,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가부 폐지 논란은 쭉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대중 정권에서 신설하신 이후에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여성사적으로 보면 여성운동사에서는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운동이 부흥하는 시기 때마다 그 여성운동에 대한 반격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백래시,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백래시라고 표현하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반격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격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이 조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하. 뭐 예를 들면 경제가 안 좋거나 일자리 문제가 안 좋을 때 이 백내시 반격을 하는 흐름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 정부가 반여성주의적 행보를 펼쳤었고요. 이명박 정부도 2008년도에 출범 초기 때부터 여성부 폐지를 계속 말해왔습니다. 네. 저는 여성운동이 부흥할 때마다 반격의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표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반격 혹은 약자에 대한 공격에 반응하는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백래시 반격 그 여성 운동에 대한 어떤 과거 회기적인 운동들 그 이면에는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또 무엇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잘 알리지 못했다,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족한 예산으로 여가부가 지금 있는 문제를 모두 다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 여가부 기능을 강화시키고 성평등위원회를 따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조속하게 설치가 되고 네. 여가부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확대시키는 걸 이제 국회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국회 말씀 주셨는데 사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여가부 예산 증원, 위상 강화 주문을 계속 해오고 계셨거든요. 예. 그리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몇몇 이제 그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이름을 바꾸거나 업무 조정을 좀 해서 이 반대 여론을 좀 무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적인 제안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성평등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아하. 왜냐하면 이 젠더 관련해서 그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예. 양성평등이라고만 언급하면 최근에 이야기되는 그 성소수자나 아니면 젠더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성평등 부서라고 하면 적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와 업무 조정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의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맥락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부 폐지를 거론하면서 축소됐다가 다시 원래 기능을 되찾았다가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여성부가 원래 갖고 있었던 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초미니 부처로 예산과 인력이 확 줄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이 기능을, 그러니까 청소년 다문화 관련한 기능을 다시 여성부로 이관한 바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 보건복지부와 업무 조정을 하면서 여성부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이신지 아니면 다른 맥락이 있으신지를 네.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